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9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81번. 애자 사용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시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붙일 경우 그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몇 메타 이하여야 되는가? 자, 81번은요, 애자공사가 되겠습니다. 애자공사. 자, 일단 첫 번째가요, 여기서 이제 꼭 보셔야 될 게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이제 시설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선은, 이 공사, 이제 요 전선을 저희가 DV 전선이라고 돼요. 자,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가 지금 이 문제처럼 어떤 식이든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조영제는 내가 어떤 전선을 대는 면이에요.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칠판을 기준으로 전선을 대면 이 칠판은 전선에 대한 조영제가 된다. 자, 이건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전압이 있고요.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400V 이하의 전압을 애자를 이용해서 전선을 이제 가선한다면 전선 상호 간격은 몇 cm? 6cm 이상을 이격시켜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특정 면이 있고요. 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노브 애자, 가운데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파져 있는 노브 애자를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해. 그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가선합니다. 이 사이를 이렇게 묶어줘요. 이렇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선의 전압이 400V 이하면 전선 상호 간격은 6cm.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는 몇 cm? 2.5cm가 됩니다. 자,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이에요. 이때는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6c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는 4.5예요. 근데 좀 그지 같은 예시가 하나 있어. 장소가 건조하다고 나오면 이때는 2.5cm가 돼요. 근데 이제 전압이 고압이 되면 전선 상호 간격은 8cm,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는 5cm가 된다는 거.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완성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갑시다. 애자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시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할 경우, 그쵸? 얼마 이하마다 지지한다? 2m가 되겠네요. 애자공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지금 1번으로 저희가 해설할 수 있는 거죠. 절대 틀리면 안 된다. 혹시 비슷한 문제 잠깐,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82번. 자, 82번 보자. 우리는 이제 그 82번은 대지전압인데요. 이건 1근압 많아야. 그래서,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전로에 대지전압은 우리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300이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82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이건 뭐 더 제가 할 게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83번. 발전소나 변전소, 주요 변압기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 그래서 83번은 계측장치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변전소의 주요 설비에 시설하는 그 장비에 그 설치해야만 하는 계측장치죠. 네. 잠시만, 요게 이제 좀 몽당이 돼서. 계측장치는 이란 얘기죠. 계측장치는 VIP 온도죠. 요거만 기억하면 돼.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측장치는 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VIP 온도를 기억하자. 그래서 여기서 V는 뭐예요? 전압계. I는 뭐예요? 전류계. P는 뭐가 된다? 전력계. 온도는 뭐예요? 온도계. 뭐 이렇게 되겠네.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계측장치는 이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이제 물어보죠. 맨 끝에 뭐 있어요? 역률계죠.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역률계가 이에 해당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84번 3300V 고압 유도전동기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최대 사용전압의 몇 배를 10분간 가하는 건데요. 항상 보면 빠지지 않는 문제예요. 절연내력 시험전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용이 많더라도 꼭 나오면은 해야 됩니다. 일단은 1점이 확보되는 거니까. 자, 거기 보시면 84번이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또 나왔어. 또. 그래서 우리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가하는 거죠. 어디에? 권선과 대지에. 그렇죠? 예. 요거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 되겠습니다. 자, 비는 뭐예요? 중성점 비접지식. 그 다음에 접은 뭐예요? 중성점 접지식. 다는 뭐예요? 중성점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자,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요,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들이 7kV 이하에 해당한다면 그 측정코자 하는 전압의 몇 배? 1.5배가 됩니다. 네. 자,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된다? 500V가 되죠.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면 그 전압에 1.25배가 됩니다. 네. 근데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된다? 네, 1500V. 네.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은 이제 전압의 범위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저 접지라고 줘줬을 때 몇 배? 1.1배. 그 다음에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된다? 75,000V죠. 그 다음에 다중 접지는 그 전압에, 역시 전압의 범주 기억할 필요 없고 0.92배.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 170kV 이하면 측정코자 하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0.72배. 뭐 없고요. 170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면 측정코자 하는 그 전압의 몇 배? 0.64배예요. 역시 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하나, 연료전지나 연료전지 혹여 태양전지라고 나오면 직류는 몇 배? 1.5배.
교류는 몇 배? 1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시다. 3300V고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우리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중성점 비접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7kV 이하의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전압의 몇 배? 1.5배가 되겠네요. 이건 계산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배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꼭 저희 이제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85번 유이용전차인데요. 이건 솔직히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세모를 좀 치고 싶어요. 놀이동산에 아이들이 타는 조그만한 이 범벅카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유이용전차는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85번 보면 유이용전차는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딴 거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직류 60V 이하여야 되고요. 두 번째가 교류 40V 이하여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보세요. 나머지는 사실 이 문제처럼 이렇게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모를 치고 싶다. 그래서 직유교사 기억하자. 직유교사 이렇게 기억하셔. 유이용전차는 직유교사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갑시다. 이 전류의 사용 전압이 이제 틀린 거죠. 직류일 경우 60V 이하, 교류 40V 맞고요. 2번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선은 제3레일 방식, 이것도 맞고요. 3번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이 변압기의 전압은 1차 전압이 400V 맞고요. 4번이 아니에요. 2차 측은 200이 아니라 150V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버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로 물어보는 문제는 이들 둘 갖고 문제를 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86번 가겠습니다. 86번. 전력보안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 어떤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하는가? 기억나십니까? 요거는 제가 굳이 테마를 정리하지 않고 기술 기준에서 작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하면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첫 번째가 무슨 유도작용? 누유도작용이 정답이고요. 두 번째가요, 정전자 유도작용이 정답이죠. 그래서 누는 뭐가 된다? 누설전류가 되고요. 정은 정전유도 또는 전자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드린 건 사실은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해서 누설전류에 의한 유도작용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전력보안통신설비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전자유도작용이 되는 게 뭐예요? 정답은 1번이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정전자유도작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7번.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과 관련이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시가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지지물이죠. 그래서 87번은 제가 어디서 정리해드렸냐면 경관이라는 테마에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관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뭐를 말한다? 요 사이의 거리를 말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경관이 있어요. 얘는 시가지 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경관? 시가지 경관. 자, 그러면 제가요,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또는 B종 지지물을 선택한 경우와 또는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하였을 때 이들 경관의 이제 값을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A종과 B종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목주나 A종은 표준 경관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150m 이하가 돼야 돼요. 자, 시가지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목주는 안 된다고 기억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요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줘볼게요. 자, 얘들이 시가지로 들어오면 이때 경과는 요걸 2로 나누면 돼. 얼마가 된다? 75m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종의 경우요, 250m 이하가 됩니다. 네. 자, 요거는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하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150m 이하가 됩니다. 철탑의 경우요, 예, 이제 C가지 외에는 600m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C가지로 들어오면 이걸 더해갖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400m 이하가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철탑의 경우 C가지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를 유지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애자련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7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이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내용도 꼭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8번 보자. 88번. 특고와 변압기로서 그 내부 고장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자동 차단 장치를 해야 되는 그 변압기의 이제 이 용량을 물어본 거예요. 노란색을 다 써서 잠시만. 자, 그러면 요 내용은요, 특고와 변압기 보호장치가 돼요. 이좀 다 지어보자. 특고와 변압기 보호장치가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요, 이 경우는 내부 고장에 대해서만을 얘기합니다. 자, 특고와 변압기 보호장치가 된다. 자, 88번이죠. 네, 88번. 특고와 변압기 보호장치가 되는데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내부 고장이에요. 내부 고장. 자, 그러면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그들의 용량이 5,000 이상 10,000 kVA 미만이에요. 요때는 경보장치나 또는 뭐가 된다? 자동 차단 장치를 두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10,000 kVA 이상부터는 무엇을 설치한다?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요, 변압기 내부 고장의 경우를 말하면서 자동 차단 장치만을 설치하여야 하는 그 용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10,00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테마에서 하나 더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가 탄행식 변압기.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 장치에 고장 우려가 있대요. 고장에 대해서 어떤 그 말을 해버렸네. 어떤 보호장치를 하는가? 바로 뭐가 된다? 경보장치를 시설합니다. 그래서 이 탄행식 변압기는 외부 냉각 매체가 존재하는 거고요. 외부 냉각이라는 건 수냉식이나 평냉식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놈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잔행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88번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고압 개폐기로서 차단기, 피레기, 이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가 동작했을 때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기구와 목재, 벽 또는 기타 가연성 물질과의 이격거리인데요. 89번은 사실은 아크가 발생하는
기계기구와의 이격거리인데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고압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고압일 때 얼마가 된다? 1m 이상을 이격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크가 발생되는 건 이제 차단기가 그러하죠. 차단기 회로를, 즉,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는 회로를 열고 닫을 때 저희가 뭐가 발생한다? 아크가 발생하죠. 이 발생된 아크로 인해서 어떤 가연성 물질과 접촉이 돼 갖고요.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과는 이격거리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특고합은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0번. 요거는 세모 칠게요. 요거는 좀 버렸으면 해요. 그래서 비종 철주를 사용한 고압 가공전선로가 교류 전차선로와 교차할 때 가공전선로의 경관인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120인데 목주나 A종은 저희가 그 60이고요. 뭐 밑에 보면 B종이나 비종 철주의 경우 120인데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뭐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91번. 꼭 해야 됩니다. 변압기에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을 좀 밑줄 좀 쳐주세요. 제가 밑줄 쳐달라는 부분. 자,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전로 밑줄, 그 다음에 특고압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요,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결합된다 나오면 무조건 뭐냐면 방전장치 문제고요. 바로 알고 나와야 돼. 이 방전장치는 고압 측에 설치하는 건데 사용전압의 3배 이하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전압 상승에 의해서 고압 측의 전압 상승에 의해서 사용전압 3배 이하에서 방전할 수 있는 방전장치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합되는 사용전압 3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질 경우 어떤 장치를 그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어떻게 한다? 이 1극에 설치하는가? 바로 뭐예요? 방전장치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특정 키워드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건 실기에 안 나와. 그래서 특고압에서 어떻게 한다? 고압으로 결합된다 나오면 무조건 방전장치 문제고요. 이 방전장치 문제는 항상 저 자체를 물어보지만 사용전압의 어느 전압의 몇 배까지 물어보니까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92번. 방직공장의 구내 도로에 조명등용 저압 가공전선로를 시설코자 한다. 전선로의 경관인데요. 자, 요거는 자 이거 좀 지워볼게. 군에 이제 시설하는 전선로에 대한 얘기인데 좀 외적으로 좀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어떻게 정리해드렸냐면 농사용 전선로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를 기억하면서 같이 합시다. 무슨 전선로? 92번은 농사용 전선로라고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 농사용 전선로는 저압만 가능합니다. 농사용 전선로는 누구만 가능하다? 저압만 가능해요. 그리고 첫 번째가요,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두 번째가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경관이 바로 얼마? 30m 이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구내의 경관과 같아요. 그러므로 구내의 전선로를 구현할 때 우리가 이 경관은 몇 메타 이하가 돼야 된다? 바로 30m 이하가 돼야 되죠. 이 문제는 맨날 이 구내를 어떤 예시를 주냐면 방직공장이라는 예시를 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내는 뭐냐면 우리가 공장이 크면 이 공장의 기준으로 우리는 뭘 친다? 울타리를 치죠. 울타리 내측을 구내, 울타리 외측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외곽 지역에 폴라이트를 이용해서
등기구를 이렇게 설치하죠. 요놈과 요놈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높이를 물어보면 농사용 전선로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 다만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라는 조건이라면 얼마가 된다? 3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도 있더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에요. 30m. 자, 같이 정리하자. 자, 93번.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에 현관에 조명용 백열전 등을 설치할 때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쓰는가? 자, 93번은요, 바로 뭐가 된다? 타임 스위치에 시설이 됩니다. 센서 등을 설치하는 기준을 말하고요. 첫 번째가 얘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관광업이나 내지 숙박업이에요. 관광 숙박업인데 이게 예전에는 맨날 예시로 호텔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같이 좀 기억을 합시다. 저렇게 그냥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관광업이나 숙박업 등에 사용, 여인숙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에 사용하는 것은 몇 분 이내에 소등돼야 된다?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이어야만 하고요. 두 번째가 주택이나 뭐가 된다? 아파트가 돼요. 주택이나 아파트는 몇 분?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93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다? 일반 주택 및 뭐가 된다? 아파트가 됩니다. 이 타임 스위치도 이제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삭제가 돼버려 갖고요. 네. 자, 94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에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나왔죠. 예. 항상 보면은 우리가 절연내력 시험과 더불어서 이제 아주 쌍도 마차죠. 예. 그래서 라면과 김치가 이제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선의 시설이야. 이거는 꼭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지물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선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죠. 자, 첫 번째가요. 얘는 뭐가 되냐면 지지물이 아닙니다. 지지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안전율이 있는데요. 이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2.5 이상입니다. 두 번째가 허용 최저 뭐가 된다? 인장 하중이 돼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뭐예요? 4.31 kN 이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요.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소선의 지름은 몇 미리? 2.6mm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그 높이는 얼마? 5m 이상인데 다만 이들이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는 조건 하에 뭐가 된다? 4.5m라는 거,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는 거 누구예요?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5번이죠. 수상전선로네요. 자, 지워보자. 95번은 수상전선로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상전선로는 전선로를 물 위로 이제 가선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95번이 바로 뭐가 된다? 수상전선로가 됩니다. 요건 첫 번째 문제가 전선의 종류예요. 첫 번째가 저압의 경우 무슨 전선을 사용하냐면 크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고압인 경우는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그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지만, 어쨌든 수상전설로 나오면 전선의 종류는 무조건 캡타이어 케이블을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수상전설로는 전선의 종류가 뭐 이렇게 제가 뭘 모르고 뭔지 모르지만 입에서 뭔가를 발사했어. 예, 막 흥분하면 막 발사돼.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접속점의 높이가 돼요. 얘는 특고압은 없어요, 기준 자체가. 자, 접속점의 높이인데, 자, 뭔 얘기냐면 어떤 식이든요, 수상전선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선을 가선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육상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된다? 수상을 말합니다. 그럼 육상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5m 이상인데, 다만 전압이 저압이고요. 단 전압이 저압이고, 접속되는 위치가 도로 이외라면 4m가 돼요. 근데 수상으로 들어오면 고압은 5고요. 저압은 4가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수상전선로의 접속점의 높이 나오면, 고압 나오면 그냥 사실은 5예요. 근데 이렇게 기억해도 좋지만, 저압 나오면 4고 나머지는 그냥 5라고 보시면 돼. 사실은 얘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러면 자, 갑시다. 1번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 3종 캡타이어 케이블을 쓴다고 하는데, 지금 알맞은 거죠? 아니죠. 2번 가공전선로와 접속점에 전선을 접속할 경우 전선의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 지표상 4m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저압이고 뭔 얘기가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3번 가공전선로의 그 전선의 접속을 경우 접속점이 수상에 있는 경우 전압이 고압이면 뭐가 된다? 5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요게 정답이에요. 수상전선로의 그 접속점의 높이 나오면 고압 나오면 그냥 5, 저압 나오면 그냥 얼마 기억하자? 4를 기억하자고요. 근데 저압일 때는 무조건 4지만 말이 없어도 얘는 이제 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압이면 5, 저압이면 4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서 문제 풀어도 돼. 4번은 수동 차단하는 게 아니라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지. 자, 그 다음에 96번 보겠습니다. 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건 육상에 있는 경우고 요건 수상에 있는 경우죠. 자, 이제 96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세모는 치는데요. 혹여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 산업기사에는 꽤나 빈출이니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5kV 이하의 다중접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25kV 이하의 다중접지의 시설 기준이다. 뭐 거기 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이 중성선은 일단은 저압 가공전선 취급한다는 걸 기억하자. 그리고 이 접지도체는 22,900V, 즉 25kV 이하는 6스퀘어입니다. 거기 보면 접지도체라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 6스퀘어인데요. 요거는 사실 여기서 정리하지 말고, 뭐 어차피 자, 이 접지도체는 6스퀘어 이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썼으니까. 근데 주로 이제 요거를 자, 요거 일단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1km마다 합성 저항치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저는 그냥 단독일 때는 각 그러니까 점의 대지 저항치 300은 무시하고요. 1km마다 합성 저항치를 볼게요. 자, 전압이 있고 1km마다 합성 저항치가 있는데,
산업기사는 이 문제를 그렇게나 잘 물어봐요. 첫 번째가 15kV 이하가 있고요. 다중접지는 두 가지 형태야. 25kV 이하가 있는데 1km당의 합성저항치는 15가 15면 참 좋지만 아니고요. 얘는 30ohm이고 얘는 15ohm이 된다는 거. 이게 은근히 기사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산업기사는 꽤나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좀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용전압이 15kV 이하인 경우 그 다중접지 방식에서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저항치. 그래서 지금 무슨 값을 얘기한다? 15kV 이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30oh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접지도체는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정리해 주셔도 좋고, 자, 요거는 꼭 기억하자. 중성선은 무슨 전선 취급한다? 저압 가공전선으로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2009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81번이죠. 애자공사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82번 뭐 대지전압 주는 거죠. 잡아야지. 83번 역시 계측장치 주는 문제고요. 84번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절연 내력. 85번 요렇게 나오면 세모인데 저는 위용전차는 직류교사 꼭 기억하자고 했고요. 86번 작용과 관련된 문제예요. 누유도작용 꼭 기억하자. 또는 정전자 유도작용 항상 세트가 됩니다. 87번 경관으로서 정리해드렸죠. 꼭 해야 됩니다. 88번 변압기 보호장치 해야죠. 89번 아크가 발생되는 기구와의 이격거리 해야 됩니다. 90번 버려. 91번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결합된다 나오는 순간 무조건 방전장치고요. 사용전압의 3배만 기억하시면 돼. 92번 농사용전선로 해서 같이 정리했죠. 꼭 기억해 주시고 93번 타임 스위치 해야 합니다. 94번 이제 지선에 대한 관련 기준이고요. 이건 버릴 게 없어. 그 다음에 95번 수상전선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렸던 전선의 종류와 접속점의 높이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96번 요거 25kV 이하의 다중접지 시설 기준인데 뭐 이렇게 3개 정리해 주셔도 좋고 여기서 사실 요 2가지 요거는 이제 그 중성점 접지 이 공사의 접지도체에서 사실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이라 겹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2009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